자, 지난 시간에 일단 해석까지만 하고 좀 분석하는 부분들까지는 못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띄우고 나면 여기서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파일에서 오픈을 해도 됩니다. 똑같이 여기서 보면 파일에서 오픈을 하면 똑같이 오픈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 워크 디렉토리를 지금 CA2020으로 했고, 세컨드에 이 캔틸레버로 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걸 오픈을 하면 다시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한 요 모델이 그대로 있는 거고, 했던 그 잡 돌렸던 거. 그래서 다시 set work 디렉토리를 맞춰줍니다. 여기에서 2020의 세컨드에다가, 아니면 지금 다시 3주차에 할 거면 여기에서 다시 만들고 3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 저장을 합니다. 이걸로 워크 디렉토리 설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던 거를 이 파일을 이제 옮겨서 저장을 하도록 하죠. save as로 해서 세컨드에 third로 가서 캔틸레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해서 여기서 서브밋을 해도 되고, 지난 시간에서 했듯이 여기에서 잡으로 가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얘를 다시 서브밋 하면 새로운 폴더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로 가보면 여기서 보면 템프 밑에 2020에 지금 세컨드로 가보면 이게 지난번에 했던 그게 되겠죠. 그래서 CA가 우리가 만들었던 이 파일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01에 1500뉴턴으로 해서 만든 파일들이 인풋이 이 부분이 IMP가 인풋이에요. 그래서 인풋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인풋에서부터 이거를 솔버로 돌려서 나오는 결과 파일들이 여기 ODB 파일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전에 봤던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들은 여기 STA에 이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노트패드 뿔뿔이라는 걸 쓰면 이제 메모장 말고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형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에디터로서 노트패드 뿔뿔 같은 것들을 좀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STA 파일 같으면 여기서 보면 스텝부터 아까 지난번에 했던 모니터를 띄웠을 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 모니터를 띄웠을 때 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이 파일을 읽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얘를 잠깐 끄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다시 서브밋을 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서브밋을 시키면 지금 아마 워크 디렉토리가 바뀌었으니까 워킹 디렉토리 insert 폴더로 가서 실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세컨드 말고 third에다 제가 다시 저장을 하고 돌렸기 때문에 여기에 파일이 다시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모니터를 띄워보면 이게 이 차례대로 이터레이션 동안에 여러 단계로 풀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좀 전에 이 third에서 나타나는 요 STA 파일이에요. 요 STA 파일에 생기는 거고, 이렇게 보면 요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데이터 파일이 있어요. 데이터 파일에 띄워보면 이 안에서 보면 인풋 파일에서 얘가 이 아바쿠스가 돌리면서 파일 인풋을 쭉 입력을 받고, 뭐 노트 할 것들은 노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블럼 사이즈를 알려주고, 시작 타임, 그 다음 CPU 타임이 얼마나 지났고, 토탈 타임이 어떻게 되고, 스텝 1에서는 결과들이 대략 어떤 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DAT 파일은 어디냐 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데이터 파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DATE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 파일이 그대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돌렸던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 여기 IMP가 이걸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CA를 써가지고 인풋을 저장했을 때, 인풋을 라이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write input이 있죠. 그때 요 인풋이 만들어지는 파일이 여기에 있는 .imp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이게 지금 안에 파트를 우리가 파트를 빔으로 했고 노드를 이렇게 잡았고 찾기 해서 다음 여기 아바쿠스에서 명령어들은 요 앞에 별 스타로 돼 있거든요. 시작이 스타가 2개면 무시하는 주석문이 되는 거고 하나면은 실제 명령어 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노드들 우리가 여기서 잘랐던 점들의 위치 좌표들이고 오는 하나의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난 시간에 보면 이거는 지금 구성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게 이제 C3D8이었어요. 연속체적인 이런 덩어리로 돼 있는 거에다가 3차원이고 절점이 8개. 근데 그 절점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 1번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금 절점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27번, 128번, 134번, 133번, 1번, 2번, 8번, 7번 노드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엘리먼트의 1번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번 점의 위치는 여기서 보면 여기 좀 지워질 건데 1번 점의 위치는 이렇게 보면 35, 25, 100 위치에 1번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다 저장을 해 두는 거고 그래서 요거 하나가 600번째 엘리먼트고 거기에는 이렇게 8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정이 돼서 그 다음에 이거 set1 전체 우리가 material properties assign section 했을 때 나오는 set1 이게 전체 다고 노드도 다 잡아주는 거고 노드 다 잡아주고 노드 엘리먼트 이런 이야기고 이건 우리가 뒤쪽 편에 여기 고정했던 부분이 있죠. 그죠? 고정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고정했던 부분을 잡아보면 노드로 절점으로 우리가 노드는 여기서 보면 실제로 노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한글로는 이제 절점이라고 표시를 하고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요소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쿠스에서는 이 EL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엘리먼트의 셋, 집합이라는 거죠. 여기 n셋이라고 하는 거는 노드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드들을 쭉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면에 이렇게 요소들이 만들어져서 이 점들을 한 번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보면 지오메트리로 선택을 해서 셋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점들이 여기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절점들, 엘리먼트들 전부 다 여기에 픽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써줬으니까 그대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여기 파트에서 빔으로 가서 셋 갔을 때 여기 있는 픽스 이 부분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셋 지정하면 이 기하학적 그냥 형태에서 할 거니 아니면 노드에서 만들어져 있는 절점에서 할 거니 아니면 이 안에 요소에서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지오메트리에서 하고 나면 우리가 요소를 바꾸더라도 그대로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리고 네임도 우리가 잘 지정을 해서 쓰면 문제가 굉장히 더 복잡해질 때는 이런 이름을 위주로 선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웨어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쓰면 되고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인풋도 보면 이제 굉장히 간단해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저기 노드점 있죠. 좌표에 저쪽 노드 점들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F3을 누르면 다음 찾기가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되는 셋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섹션이 있었죠. 그죠? 솔리드 섹션이었던 거. 이게 잡았던 이 셋1, 지금 만들어 놓은 이게 스틸 재료로 해서 솔리드 섹션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스타 두 개는 이 무시하는 주성문이니까 보충으로 달아준, 그래서 이게 솔리드 스틸이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거고, 여기 어셈블리 하죠. 그죠? 빔을 어셈블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onstraint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커플링으로 해서 밖에 이쪽 편에 있던 이 지점을 한 점에 잡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죠. 그게 요게 지금 요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특성, 일레스틱이고 탄성이고, 당연히 여기서 탄성 계수하고 포화송비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텝이 지나가면 스텝에서는 이제 실제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형태 들어가고 재료 들어가고 구속 조건 같은 것들 들어가고 나면 이제 실제로 푸는 건데, 스텝 1에서는 0.1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는데 초기 시작이 0.1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이게 끝나는 엔드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가장 최소 이거 이상 밑으로 떨어지면 그만 못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는 거. 여기 있는 0.1은 이제 최대로 뛸 수 있는 단계이고, 이제 바운다리 컨디션 경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픽스 부분은 핀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콤마 핀드니까 요게 앞에 내가 지정해 준 부분, 이게 상태. 로드는 여기가 mz-1이 우리가 여기서 이 잡은 부분이죠. 그죠? 1번을 새로 따로 잡은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로 해서 따로 잡은 거예요. 잡은 위치. 우리가 20,12.5에 100에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1번 하나를 만들고, 이 1번을 mz-1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mz-1에다가 2번 방향, y 방향, x 방향이 1번 방향. 아바쿠스에서는 여기서 이제 숫자로 다 쓰게 돼요. 1, 2, 3 있으면 방향으로. 그러면 이거는 x 방향, 이거는 y 방향, 이거는 z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4, 5, 6이 있어요. 그러면 4는 x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x 방향의 회전을 지정을 하는 거고, 5번은 y 방향의 회전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 6번은 z 방향의 회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xy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변이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u1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얘는 u2, 얘는 u3,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뭐냐면 u 로테이션의 ur1, 여기는 ur2, ur3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S11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시그마의 x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그마 x로 쓰죠. 그래서 S12가 되면 전다 능력이니까 타우 xy를 의미하는 거고, S33는 시그마의 z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2번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냐면 y 방향으로, 여기 보면 C 로드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concentrated 그러니까 이게 집중 로드 하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직접 준 거, 그런 경우에 지금 1500 여기는 뉴턴 단위인 거죠. 우리가 잡은 거는 으로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에 볼 때는 필드 아웃풋하고 히스토리 아웃풋인데, 이제 프리셀렉티드라고 하면 이제 미리 얘가 대략적으로 지정해 준 것들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정해서 했던 것들을 실제로는 이 파일로 인풋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얘가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AT 파일도 이렇게 열어보면 뭐 사이즈나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있는 파일들은 주로 파일, 요 메시지 파일이에요. MSG 파일이 메시지 파일인데, 메시지 파일도 보면, 여기에서 보면, 모니터에 보면, 여기 보면 메시지 파일이 있죠. 이 파일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걸 읽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밑에 볼 수 있는 게 로그 파일, 언제 서브밋해서 돌리라고 했고, 해석 시작했고, 해석 끝났고, 근데 요건 이제 인풋 파일에 대해서 끝났다는 거, 인풋 파일에 대한 점검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이 되고 실행이 끝나서 언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뜨고 워닝이 있으면 워닝. 그러니까 이제 요소가 굉장히 좀 너무 찌그러져 있거나 뭐 상황적으로 경계 조건이 좀 안 맞거나 하면 워닝으로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은 스텝 1에서 대해서 다 하나씩 다 찍어줬다. 여기서 이 모니터 요거대로 하나 했을 때 이제 각 우리가 단계마다 다 찍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뭐 프리퀀시를 여기서 뭐 따로 이게 프리퀀시를 다시 안 써주지 않으면 걔는 매번마다 다 쓰라는 거예요. 매번 해석이 끝났을 때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게 써준 거고, 여기 데이터 파일, 메시지 파일, 스테이터스 파일,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응력 같은 거 보여주는 값들 일단 끄고, 쉽게 보려면 잡에서 여기서 이제 모니터를 받고 리절트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에는 이걸 클릭하면 이 값은 응력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력 값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ODB 파일이에요. ODB 파일.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파일이 커요. 좀 더 큰 거를 돌리면 이게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요 CA 파일하고 ODB하고 IMP 이렇게만 있어도 가능은 해요. CA 파일로 IMP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걸 돌려서 나오는 게 ODB 파일이거든요. 나머지는 텍스트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파일이 요렇게 두 개예요, 실제로는. 그다음에 해석됐는지를 볼 거면 요렇게까지는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는 되게 작을 거니까 이것을 다 전체로 이렇게 압축해서 폴더채로 압축해서 들고 다니면 돼요. 수업 시간마다는. 자, 그래서 여기서 3번이 됐으면,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것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그림들을 보면, 여기 있는 이 툴박스를 보면, 요거는 뭐냐 하면 원래 초기 모델, 초기 형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 뭐 안 변한 거죠. 요거는 변했으니까 변한 모양을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보면 변한 모양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휠을 이렇게 돌리면 줌앤 줌아웃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카티아로 바꿨으면 카티아로 쓰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밑에 보면 이 deformation scale factor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160.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160배 확대를 한 거예요. 원래대로면 이쪽에서 바라보려면 YZ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모양에서 여기다 하중을 준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기다 하중을 줘서 이렇게 만든 건데, 지금 이 스틸 재료에서 1500N을 줘서는 이만큼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키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서.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커먼 옵션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옵션. 슈퍼 임포즈 옵션 있고 커먼 옵션이 있는데, 커먼 옵션을 클릭을 해보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게 뜨는데, 여기 보면 Deformation Scale Factor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60배 있는 거죠. 유니폼을 해서 이거를 1로 고쳐서 어플라이를 하면 이게 지금 실제 변형한 거예요. 이게 원래 거, 이게 변형한 거. 조금 까딱거리긴 하지만 이제 제대로 안 보이니까 좀 크게 보려고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거를 키워 놓은 거죠. 배율로. 그리고 여기에 렌더링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면 이렇게 라인으로만 쭉 그려주는 거고, 히든으로 하면 우리가 앞에 게 보이고 뒤에가 안 보이는 거죠. 필드로 하면 이렇게 채워주는 거고, 쉐이드로 하면 이렇게 약간 그림자 형태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려봤을 때 일단 이 모양이 우리가 이렇게, 요게 이제 좌표계 방향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ISO 방향이죠. 111에서 바라보는 거. 그러면 이게 이쪽이 굉장히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근감을 준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여기 있어요. 이제
퍼스펙티브를 오프를 하면 원근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 얘는 원근감 있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옆으로 이렇게 YZ 이쪽 방향 정면에서 봤을 때 2차원처럼 봤을 때 이렇게 표시하면 조금 더 이 아까 전에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을 했을 때 뒤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로 그냥 그대로 보이겠죠. 원근감이 없으니까. 쉐이디도 마찬가지. 주로 퍼스펙티브가 없는 게 조금 볼 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요거는 알다시피 이제 네임드 뷰니까 앞에서 보는 거, 이제 각 축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 정상으로 보는 거. 그다음 여기 있는 숫자 1, 2, 3, 4는 내가 이렇게 돌려봤을 때 항상 요 방향에서 보는 게 지금 제일 잘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 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이브 뷰 로 저장을 하면 여기다가 지금 나머지 이름들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1, 2, 3, 4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오토피스로 세이브를 하면 항상 이게 가장 핏된 상태, 가장 크게 딱 맞는 상태고, 세이브 커런트라고 하면 정말 딱 요 상태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오토 핏인데 이렇게 커지겠죠. 화면에 꽉 차게. 근데 여기서 1번 이렇게 누르면 아까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 뷰를 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항상 이 위치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비저블 엣지에서 지금 익스테리어 엣지니까 안쪽은 안 보이고 바깥쪽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처 엣지라고 하면 이게 형태 있는 것처럼 바깥쪽에 이런 모양들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두 그림은 이제 이니셜하고 디폼들을 형태로만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스트레스인데 본마이셀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포로. 그래서 익스테리어 엣지라고 하면 전체 이 메시를 다 보여주는 거고, 피처 엣지라고 하면 이 형상적으로만 보여주는 거. 프리 엣지라고 하면 아마 요 모양 좀 다를 수 있는데, 노 엣지라고 하면 이런 것조차도 다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줄 때 어떤 게 좋을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보면 커먼 옵션에서는 여기 이제 라벨즈에 가보면 여기 쇼 페이스 라벨이면 여기 이제 면의 번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6면체였으니까 면이 1, 2, 3, 4, 5, 6번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면, 세 번째 면, 여섯 번째 면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엘리먼트 라벨을 하면 여기 이제 요건 1번 엘리먼트라고 1번, 6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번호를 매겼던 걸 보여주는 거고, 노드 라벨을 하면 요 점들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표현해 주면 1번 엘리먼트가 아까 지난에도 이야기했듯이 1, 2, 7, 8 때 이제 봤을 때 요 인풋에서 그걸 보여줬었죠. 그죠? 처음 앞에 뭐 1번이 127에 128 이렇게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엘리먼트가 127, 128, 뒤쪽에 334, 333, 1, 2, 8, 7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여기에서 끄고, 보통은 normal other에서 여기서 보면 transparency를 누르면 이게 약간 투명하게 보여요. 뒤에까지. 이게 이제 투명도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겹쳐져 있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보고 하는 부분들은 뒤쪽에 또 챕터에 또 있으니까 강의 때 그 부분을 좀 담당을 하기로 하고, 이런 정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보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만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클릭을 해도 되고, 여기서 보면 리절트에서 필드 아웃풋을 보자라는 요걸 클릭하면 상세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S는 Stress Component at Integration Point, 요 안쪽에 실제로 계산한 지점에서의 스트레스 값, 그리고 U는 Spatial Displacement at Node, 이 절점에서의 U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이게 바뀌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U를 쓰고 매그니튜드를 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변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움직인 게 6.32의 마이너스 2승,
0.006322라는 뜻이고, UR은 이 뜻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U하고 UR로 나올 거라고 해서 여기서는 U가 되면 U123, UR은 UR123. 그래서 이거는 회전값이죠. 그러면 이쪽은 그게 아니고 이쪽 끝만 다 회전을 했다. 회전값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 RLM 같은 리액션 모멘트인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모멘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은 없고, 리액션 포스는 이쪽 잡은 부분에서만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E는 이제 스트레인 값, S는 스트레스 값. 그러면 여기서 보면 S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마이스 S가 본 마이스 S 스트레스, 요 값이 이제 맥시멈 프린시팔, 이건 주응력을 보는 거예요. 주응력. 주응력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러니까 시그마 1 값을 보는 거죠. 이거는 그거를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절대값상 가장 큰 걸 보여주는 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주응력, 얘는 세 번째 주응력. 요거는 트레스카 스트레스. 요거는 트레스카하고 본마이세스하고 이 주응력에 대해서는 재료역학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쪽 강의 좀 더 지나가면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한 거를 다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S11 또 볼 수가 있고, 22, 33, 이제 12, 13, 23.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굽힌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를 잡고 여기를 누른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축으로 보면 지금 이 굽힌 문제니까 위쪽이 늘어나고 아래쪽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밴딩 문제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밴딩인데 이건 전단 문제예요. 전단력도 포함이 되죠. 근데 이쪽 부분에 가장 크게 걸리는 거는 이쪽 늘어나는 수직응력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응력은 이 지점에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에서 힘을 받고 여기가 고정돼 있을 때 구하는 건데, 지금 이쪽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봤던 문제들은 이렇게 되겠죠. 고정이 됐으면 여기는 F고 여기가 반력 F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단력도는 끝에 0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쭉 가서 올라가서 끝나게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F 값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 보면 모멘트도는 여기서 길이 L이고 이게 곱하기 F 곱하기 L의 크기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FL이 되고, 결과적으로 모멘트가 여기서 가장 크죠. 그래서 여기서 모멘트가 가장 크다고요. 최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의 모멘트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그렇게 보면 이 전체 보에서 걸리는 응력 자체는 모멘트에 의해서는 시그마가 I분의 MC로 걸리게 될 거고, 이 전단력에 의해서는 타우는 IT분의 VQ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 시그마 이 값이 제일 크게 될 건데, 이 값을 보면 결국 뭐냐면 이면에서 시그마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마는 뭐냐면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시그마인 거죠. 수직응력인 거죠. 이렇게 되는 수직응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진 응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은 지금 Z 방향이죠. 그러면 이거 뭐냐면 시그마 33 또는 S33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값이 S33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 S33를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끝에서 여기서 가장 최대, 점점 더. 당연히 이쪽 값만 보면 위쪽이 인장 압축 이렇게 받겠죠. 이게 높이 방향이고 여기가 중립면이고, 이쪽 크기를 시그마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33 값이죠. 위에서 인장, 아래쪽에서 압축. 근데 이 값이 뭐냐면 I분의 MC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높이가 여기서 높이가 25였으니까 25고 이쪽 방향 폭이 지금 30이었죠. 그죠? 30에 25 였으니까 I 값은 뭐냐면 얘는 12분의 1 BH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12분의 1 곱하기 이게 B가 되고 이렇게 구부러진 거니까 30 곱하기 25의
세제곱이 됐을 거라고요. 이게 I 값일 거고, 그러면 계산 대충 해보면, 그러면 39062.5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니까 12.5가 될 거고, 여기 지금 있는 모멘트 값은 얼마냐면 F 곱하기 L이었으니까 여기서 이 길이가 지금 100mm였다고요. 그 다음에 누른 힘이 1500. 그러면 1500 곱하기 100 뉴턴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따라서 시그마 값은 대략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500 곱하기 100 뉴턴 밀리미터에다가 이게 모멘트고 요식이니까 C는 12.5 밀리미터고 밑에 들어갈 거는 39062.5에 이거는 밀리미터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써지고 나면 제곱 그대로 메가파스칼이 되겠네요. 그럼 1500 곱하기 100 곱하기 12.5 나누기 그 전에 값 그러면 뭐냐면 48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쪽 방향으로 응력이 48 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단순 수식 계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을 보면 지금 보면 44.13이죠. 이렇게 여기가 콤마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44.13인 거고 우리가 계산했던 거는 48인 거고, 그에 또한 차이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부분도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 값을 좀 정확한 값을 뽑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prove value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대충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가가면 값들이 보여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엘리먼트의 노달 요 끝에 이런 점들에서만 볼 거다. 이제 prove가 노드 기준으로 하면 그대로 나오니까 요 점 42 그래서 여기 40 여기 4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값들이 이렇게 분포가. 그럼 이제 이쪽도 크게 S3가 크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형태로 조금 더 잘라야 될 건지 너무 짧아서 그럴 건지 아니면 이 안에 우리가 포성비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고, 여기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이건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풀 때는 여기가 대칭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를 완전히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거죠. 뭐냐면 이런 점들이 이렇게 딸려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딸려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쪽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눌렸을 때 이렇게 되도록 해서 응력들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부분 완전 벽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거하고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소를 잡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를 확인을 하면 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요 부분을 보면 ODB 이건 리절트 옵션이고, 근데 리절트 옵션에서는 별로 지금 볼 건 없어요. 여기서 대신에 요 부분을 써야 되는데 여기 ODB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이 리파인먼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파인하게 하면 이걸 좀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빔 같은 경우에 이제 모양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엔티티 디스플레이에 가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보면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쇼 커넥터 여기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 부분 경계 조건도 보여주는 거고, 컨스트레인트 나오고, 스윕 익스트루드는 이제 모양 더 만드는 거, 미러 패턴은 이걸 이제 반대쪽이던 이 거울처럼 복사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체를 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눌렀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전체 이렇게 다 눌렀다라고 보면 전체를 다 풀 수도 있지만 대칭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만 풀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풀었다고 하면 결과는 이 전체를 다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미러나 패턴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미러링 시키고 이 두 데이터를 이쪽으로 미러링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면 스트레스보다는 자 일단 U로 갔을 때 요걸 또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밑에 보면 플러스 심볼인데 심볼은 뭐냐면 이 화살표예요. 그래서 U가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끝단 이 점들 이쪽은 거의 작고 여기서는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점은 이쪽 방향으로 여기 점은 이쪽 방향 이 전체 이제 원을 기준으로 좀 가기 때문에 실제 변이가 어떻게 갔는지를 화살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볼로 보는 거여서 이 부분은 종종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색깔로 보는 컨투어로 보는 거 이거는 화살표로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연달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개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 스텝에서 10개를 나누어서 풀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이게 10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개가 만들어지는 거고만 1에서 한 번에 풀었다라고 하면 이게 처음 끝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보면 요거를 누르는 대신에 애니메이트 이제 이거는 이제 스케일 팩터로 하던 옵션들인데 여기서 다만 요 옵션을 띄워보면 이게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빠르니까 이걸 보여주는 속도를 좀 조절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쭉 가고 이제 끝인 거죠. 이 루프는 계속적으로 이제 돌게 해주는 거고 풀 사이클로 이렇게 돌리게 할 수도 있고 반쪽만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화살표 형태가 되던 색깔로 형태가 되던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바로 스트레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 돌려보면 3차원이 되겠죠. 3차원 상으로 이것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애니메이트에서 세이브 에즈가 있어요. 세이브 에즈가 있어서 여기서 보면 이제 파일 네임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썰드에 보면 지금 마이세스 값이죠. 마이세스를 마이세스의 이제 ISO 뷰에서 정면 뷰에서 이제 보겠다. 이게 저장을 하면 AVI로 저장이 되는데 여기 옵션에서 보면 제가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비디오 원 코덱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이걸 OK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레이트는 1초 안에 1초에 지금 몇 개를 넣을 거냐. 지금 여기 총 이 10개 정도니까 지금 이렇게 레이트를 굴러면 1초 만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3개 정도 넣는다 그러면 한 3초 정도 걸리겠네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AVI가 이제 저장이 돼요. 저희가 그러면 아까 여기 third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작게 보거나 크게 보거나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한 3초 정도 나올 거예요. 프레임은 10개인데 초당 3개 정도 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배경은 아마 하얗게 나오는 거는 조절이 가능한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캡처 뷰포트를 하는데 이제 데코레이션즈 있는 것까지 이것까지 같이 하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얘가 같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면 여기 이제 콤파스 보여주는 것까지 다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화살표이면 이거 하나씩 이렇게 진행하는 거 하나씩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끝까지 바로 가게 하는 거. 요거는 여기를 누르면 이제 프레임 셀렉트라고 해서 프레임들을 이렇게 쭉 제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처음과 끝밖에 안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이 난리니로 풀지 않아서 그냥 처음 끝이 있고 나머지들은 있는 것처럼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관계없고,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잘랐으니까 절단해서 보는 거죠. 절단해서 보면 이만큼 있던 걸 이 중간 부분만 보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절단들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X 플레인 자른 거, Y 플레인 자른 거, G 플레인으로 자른 거. 중간 여기 이 단면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G 플레인,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반대로 하면 이쪽 대신에 이제 안 보이고 반대쪽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어느 쪽을 볼 거냐의 문제니까. 이렇게 하면 가운데 있는 면만 남게 될 거고. 이제 값을 찍어주네요. 그래서 이 절단해서 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풀고 나면 실제로는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응력 값도 있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눌렀을 때 변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위치가 바뀌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의 값만 뽑으려고 하면 여기서 U, 근데 자 이 점이 내려간 방향은 U2겠죠. Y 방향. 클릭을 하고 여기 프로브 값을 해서 노드에서 실렉트를 하면 이런 점들 이렇게 찍으면 실제로는 여기에 있겠죠. RF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0.062207까지 나온다. 이런 거고. 여기서도 이 컨투어의 옵션에서도 보면 여기 리밋 쪽에 가면 쇼를 이렇게 눌러주면 그래서 이 컨투어의 레벨이 나와 있지만 레전드가 나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보여줘요. 이 값도 보여주고 여기에서도 이제 가장 그 위치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최대 그런 위치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를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응력이 가장 최대가 되는 점과 가장 최소가 되는 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YSS 값으로 이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점들을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으면 이 값을 실제로 여러 개를 이렇게 보려고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필요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자 이거를 일단 끈 다음에 이걸 다시 잡아서 내가 그래서 필요로 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요 라인으로 쭉 다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이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걸 write to 파일에다 쓰면 여기서 보면 보통 리포트 파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웃풋 리포트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하고 이거 append to는 계속 할 때마다 뒤쪽에 붙여준다는 이야기니까 OK를 해주면 그래서 뭐 리포트 파일이 생겨요. 이게 이렇게 해서 노트패드 쪽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아까 찍은 것들이 빔1이라는 파트에서 노드들을 이만큼 찍었는데 그 좌표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변환 디폼드 좌표 오리지널 좌표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위치는 알게 되겠죠. 그리고 각 빔에서니까 빔에서 응력 값들도 쭉 출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출력 값을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데이터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건 이렇게 점을 찍은 거고 이거 안에서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보면 여기 이제 XY 테이블 옵션이 있어요. XY 테이블 옵션을 누르면 그래서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에서 뽑을 거냐 필드에서 뽑을 거냐. 자 여기서 보면 리절트에서 히스토리를 봅시다. 한번 히스토리를 보면 히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에너지 관점들이에요. 주로 에너지, 컨택,
크립, 데미지, 에너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히스토리 아웃풋이고 주로. 아니면 이제 필드 아웃풋에서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트레스 값, U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는 U가 되겠죠. U하고 힘하고. 그러면 필드 아웃풋에서 뽑는데 한 점에서 유니크 노달 우리가 지금 뽑을 거는 요 RF 준 데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RF에 힘을 줬기 때문에 여기 CF의 2번 방향에 힘을 클릭을 하면 눌렀던 150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U에서 U2 방향이면 우리가 지금 요 두 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뽑겠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직접 내가 찍을 거냐 아니면 라벨 번호로 넣을 거냐 셋으로 갈 거냐 보면 요 그냥 MSET1이 아까 전에 준 힘을 줬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부분을 해서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프 그려준 거는 두 개죠. 내가 포스 하나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나 그리고, 그러면 이 타임 시간에 따라서 포스는 0에서부터 1500까지 그죠 1.5에 10의 3승이니까 그때 변이는 0에서부터 0.06 아까 622 뭐 이 정도 갔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것을 옆에 걸 클릭을 하면 그 밑에 클릭을 하면 요 데이터를 이 그려줬던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1까지 하중 어떻게 10%씩 증가를 시켜 갔는지, 그때 변이가 각각 어떻게 되어 갔는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여기서 엑셀에 와서 이렇게 컨트롤 V를 하면 붙어요. 그럼 여기도 컨트롤 C를 해서 엑셀에 와서 컨트롤 V 하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U 값이었던 거죠. 아래쪽으로 쳐져 내려갔던 변이 타임이고, 그 다음에 CF를 클릭을 하면 이 값이 이거 뭐냐 하면 같은 타임에서의 내가 준 힘이에요. CF2 Y 방향.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엑셀에서 그리면 훨씬 더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엑셀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사서 보면 책 안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요. 일단 간단하게 보여주면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 중에 operate on XY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OK를 하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걸 X축 이걸 Y축으로 그려주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컴바인이에요. 컴바인 한 다음에 U1을 애드하고 콤마 찍고 CF를 애드하면 이제 U2하고 CF 가지고 그림을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마이너스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곱해주면 훨씬 더 양의 값으로 나오겠죠. 깔끔하게.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여기다 엉뚱한 데도 곱네. 이게 아니고 여기 느낌표 앞에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어지죠. 그림이. 그러니까 세이브를 하면 요거에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요대로는 세이브가 안 되겠네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밑에가 시간이 아니고 디스플레이스먼트고 폴스 형태로 그림이 쭉 그려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푼 거는 힘 주면 변이에 따라서 힘이 준 거에 따라서 똑같이 비례해서 변이가 나타난다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아까 그렸던 게 XY로 나타난 건데 세이브를 했었으니까 이제 플러스를 하면 그게 똑같이 그려져요. 에디트를 하면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변이고 힘이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이나 또는 파워포인트에 붙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렇게 클립보드로 저장이 돼요. 그냥 컨트롤 C를 누르면. 그럼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데다가 만약에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붙이겠다라고 하면 이런 파워포인트에다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렇게 그림들이 들어가요. 이거 이제 사이즈를 조정하면 되니까.
여기서 있던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도 이것도 컨트롤 C를 하면 여기에서 보면 컨트롤 V 하면 이것도 붙어요 그대로. 근데 물론 그냥 그냥 빨리빨리 할 때는 이게 좋긴 한데 엑셀로 가지고 가서 정리를 해서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푼 건 이쪽 가로로 긴 거고, 옛날에 풀었던 자료를 보면 이제 세로가 길게 풀어놔서, 책에 보면 세로가 길게 풀어놔서 그렇게 풀었던 거고, 관계없이 값은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완전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석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를 또 푼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와서 지금 이쪽에다가 지금 잡고 여기 점을 잡아서 이렇게 눌렀던 건데, 그게 아니고 위쪽에다가 분포 하중을 쭉 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500이니까 곱하기 30을 하면 지금 한 1 정도 주면 아까 거의 2배 정도가 되겠네요. 위에 면적을 계산해 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런 모델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복사를 해요. 카피 모델을 해요. 그러면 옛날 건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여기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고치고 다시 돌리면 다시 이제 새로운 파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 로드에서 지금 원래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이렇게 잡아서 하중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여기에다가 분포 하중으로 압력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로드를 더블 클릭하고,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니셜을 얘를 스텝 1으로 바꿔야 돼요. 스텝 1에서부터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위쪽에 면에 준다는 거는. 그래서 이걸 컨티뉴를 하고, 대신 여기서는 우리가 위에 잡은 게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하면 done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0.5를 줬다. 하면 프레셔니까 이게 누르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스텝 2인 거고, 그럼 스텝 1은 제외를 하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서프레스라고 해버리면 한동안 이거는 임시로 안 쓰는 거예요. 다시 쓰고 싶으면 리즘을 하면 다시 나타나요. 여기서는 서프레스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집중 하중을 줬던 게 아니고 분포 하중을 주는 걸로 지금 문제가 바뀐 거죠. 그럼 여기서 잡에서 똑같이 뭐 더블 클릭을 해도 좋고, 잡에다가 여기서 이제 create를 하고 02 번호를 이렇게 붙이는 게 조금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0.5에 이건 지금 뭐냐면 프레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게 하는 거고, 알아서. 그래서 OK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submit 하면 해석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과제는 모니터도 당연히 똑같이 보면 다른 부분 다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고 경계 조건만 달라졌죠. 그래서 리절트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분포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값들은 굉장히 더 줄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분포 전체에 이렇게 위쪽에만 준 거, 분포 하중으로 준 문제가 되겠고, 모양 형태는 비슷하지만 대신에 이 배율이 훨씬 좀 늘었죠. 그죠? 같을 때는 모양이 거의 안 보일 거라고요. 1로 쓰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응력 값들은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보낸 거에 마지막에 이 작업 순서 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순서 창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할 거는 이 트리 창에서 파트 그리기, 2차원으로 갈 건지 3차원으로 갈 건지를 정하고, 파티셔닝은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파트를 그리고 재료 값을 넣고 섹션을 어사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섹션 어사인 해주고, 메시를 글로벌, 그 다음에 시드 엣지 부분도 좀 나중에 좀 다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먼트 타입도 정해주고, 그 뒤로는 이제 어셈블리로 가져가고, 스태틱 채널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묶는 거에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두는 방법, 그다음에 BC를 주고 로드를 주는 방법, 그래서 잡을 수행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잠깐 뭐 그거만 해본다 그러면, 그래서 캔틸리버에서 원에서 빔의 메시 부분만 좀 바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뭘 할 거냐면 이쪽 부분에 지금 한 층, 두 층, 셋, 넷, 다섯 개인데 이 부분을 여기만 6개로 바꿔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5로 하면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게 OK인데, 여기서 보면 메시 시드 엣지를 클릭을 하면 내가 이거를 쉬프트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요 부분에서만 그 노드 시드 수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던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개수가 있죠. 사이즈를 직접 넣어줄 수 있고, 개수를 넣어줄 수 있고, 이건 사이즈 아까 5였던 거고, 5마다 하나씩 찍으라고 했던 거고, 지금 넘버로 해서 6 이렇게 바꿔줘 버리면, 그래서 보면 메시가 이 화면에 떠서 메시가 지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워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삼각형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하면 7개, 총 6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메시를 하는 걸로 눌러주면 이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된 거죠. 그래서 툴 쿼리에서 메시 개수를 다시 확인을 하면 1000개가 넘어가네요. 그러면 해석이 어려울 거니까, 해석을 못 돌릴 거니까 대신에 이쪽은 6개, 그럼 이쪽을 5개로 바꾸죠. 이쪽 부분을 잡아서 5개로 바꿔주면 하고 메시를 다시 짜면 개수가 882개로 똑같겠죠. 지금 있는 거에서 이제 이 굽힘이니까 이쪽 두께 방향으로만 조금 더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02에 이거는 같은 걸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셔인데 이제 이거는 메시를 바꾸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밋.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굉장히 좀 쉽게 잘 풀릴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를 보면 이걸 좀 달아줘. 이제 아까 이 부분이 조금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가운데가 있는데 중립면에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삐뚤게 막 나오죠. 이거 안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으로 가 있죠. 그 다음에 프레셔 이렇게 가면 똑같이 여기에서 1번 이렇게 보면 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중립면에 따로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훨씬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를 바꾸는 것도.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 순서는 꼭 잊지 말고 이걸 뭐 사진을 찍어 놓든지 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순서하고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파트를 그리고 머티리얼을 넣고 그 다음에 섹션을 정해주고 다시 이제 파트에 가서 어사인먼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를 자르고 시드나 타입을 정해주는 거고, 여기가 다 끝났으면 준비가 됐으면 파트가 또 있으면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게 아니면 어셈블리를 하고 스텝을 만들어주고 컨스트레인트를 묶어주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로드나 BC를 주면 이제 그대로 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과제는 지금 이렇게 푼 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이렇게 그림들을 이렇게 쭉 뽑아 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돌리고 이거로 그림을 뽑아서,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과제 이렇게 하면 현재 해석한 것에서 이제 보면 프레셔가 지금 0.5인데 1 메가파스칼일 때 결과를 PPT에 출력해서 제출하는데,
이제 필요한 결과는 뭐냐 하면 변위 끝에 하중 제일 끝에 점 또는 최고 제일 끝단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응력 분포,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로 된 화살표 변이에 대해서 화살표가 있는 이제 심볼 결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력이라고 하면 응력 이제 손 계산이 필요하겠죠. 손 계산 응력하고 그 다음에 변이하고 이거를 손으로 이거 뭐냐면 재료 역학 책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과제예요. 이번에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이제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더 다르게 처리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룰 거예요. 그러면서 4대 우리가 재료 역학에서 늘 했던 4대 힘 4대 4가지 하중에 대해서 일단 4가지 하중에 대해서 일단 해볼게요.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